우리가 사는 집안의 기운과 집안의 물건은 서로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집안에 이런 물건들이 있다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귀신을 불러들이고 원인 모를 불행이 닥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집안에 어떤 물건을 두느냐에 따라 가정의 운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물건에는 각각의 에너지가 담겨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집안의 기운이 바뀌고 건강과 재물은 물론 인간 관계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인데요. 특히 집안에 두면 귀신을 끌어들이고 가정의 운을 어둡게 만드는 물건들이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불행이 닥치거나 가족들의 건강이 나빠지고 좋지 않은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는데요. 만약 이유 없이 불안한 느낌이 들거나 괜히 기운이 처지는 것 같다면 집안에 이런 물건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귀신을 부르고 불행이 닥칠 수 있기에 집안에 절대 두면 안 되는 물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물건들이 집안에 있으면 기운이 막히고 재물운과 건강운을 비롯한 모든 좋은 운이 막힐 수 있으니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가정의 운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올려드리는 유익한 풍수 정보를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현재 여러분이 소망하시는 것들을 댓글로 적어주시면 여러분께 대운과 행운이 함께하길 진심으로 기원드리겠습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종교와 믿음이 존재합니다. 귀신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절대 무시할 수 있는 존재도 아닌데요. 예로부터 한국, 중국, 일본을 비롯한 많은 동양 문화와 신앙에서 귀신의 존재를 인정하고 이를 다루는 다양한 방법을 전해 내려왔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집안의 기운을 보호하고 불길한 기운을 막기 위해 풍수나 부적, 제사 같은 전통적인 방법을 사용해 왔던 것인데요. 만약 잘못된 물건을 집안에 들이면 귀신이 함께 들어와 집안을 망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만났던 한 가정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서울 강남에 살던 한 가정은 갑자기 가족 구성원 모두가 건강 문제로 고생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원인 모를 두통에 시달렸고 아내는 불면증이 생겼으며 아이들은 집중력이 떨어지고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병원에 가봐도 특별한 이상은 발견되지 않았죠. 그러던 중 풍수 전문가를 불러 집안을 살펴보니 거실에 깨진 거울이 걸려 있었고 장식장에는 장례식장에서 가져온 기념품이 놓여 있었습니다. 또한 베란다에는 여러 개의 죽은 화분이 방치되어 있었죠. 이 모든 물건들이 집안의 기운을 어지럽히고 좋지 않은 기운을 불러들인 원인이었습니다. 이 물건들을 모두 정리한 후 놀랍게도 가족들의 건강 문제는 서서히 개선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우리 주변의 물건들은 단순한 물체가 아니라 특정한 기운을 가지고 있으며 그 기운이 우리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오랜 세월 동안 우리 조상들이 경험을 통해 알아낸 이런 지혜들은 결코 미신이 아닌 실제로 우리 생활에 도움이 되는 소중한 지식입니다. 이제 집안에 절대 두면 안 되는 물건들에 대해 하나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첫째는 깨진 거울입니다. 거울은 영적 통로가 되는 위험한 물건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집안에 있는 거울이 금이 가거나 깨져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그것을 절대 집에 두면 안 됩니다. 거울은 사람의 기운을 비추고 그 기운을 가지고 있는 물건입니다. 무속에서는 깨진 거울이 영적인 균열을 만들고 귀신이 출입하는 통로라고 말하는데요. 거울은 원래 빛과 기운을 반사하며 공간을 보호하지만 그것이 깨지면 귀신들이 쉽게 불러들일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조상들은 깨진 거울을 이승과 저승을 잇는 문과 같다고 하여 이것이 집안에 있으면 기운이 흩어지고 가정의 운이 약해지며 악기가 쉽게 들어올 수 있다고 하였는데요. 만약 여러분의 방 한 구석에 깨진 거울이 있다면 그것은 귀신들이 드나드는 문을 열어두는 것과 같고 이렇게 되면 여러 혼령을 부르고 집안에 불행이 닥칠 수 있으니 반드시 바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경기도 수원에 사는 김 씨 가족은 이사 과정에서 거울이 깨졌지만 버리기 아깝다며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그 후 집안에서 밤마다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고 가족들은 계속해서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특히 거울이 있는 방에서 자는 딸은
매일 밤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는 느낌이 든다고 호소했죠. 결국 깨진 거울을 처분한 후에야 이러한 현상들이 사라졌습니다. 깨진 거울을 처분하는 방법도 중요합니다. 그냥 쓰레기통에 버리는 것이 아니라 흰 천으로 깨끗하게 감싼 후 이제 더 이상 기운을 담지 않으니 평안히 돌아가소서라고 말하며 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거울에 있던 기운이 깨끗하게 정리되어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시청에 감사드립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다음에 올라오는 더 많은 풍수 정보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둘째는 녹슨칼입니다. 녹슨칼은 부정적 에너지의 집합체입니다. 예로부터 칼은 강한 음기를 가진 물건으로 여겨졌습니다. 특히 녹슨칼은 시간이 흐르면서 새의 기운이 약해지고 부정한 기운을 가지게 되는데요. 과거에는 전장에서 쓰였던 칼은 누군가의 원한을 담고 있어 그 칼에는 귀신이 깃든다고 말하였습니다. 또한 녹슨칼은 무속신앙에서 혼을 부를 때 사용하기 때문에 이를 집안에 두면 이유 없이 집안의 싸움이 잦아지고 가족들 사이에 불화가 생기며 심지어 건강까지 나빠질 수 있는데요. 실제로 옛날에는 집안에 녹슨칼이 생기면 절대 그대로 방치하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바다나 강에 던져버렸고 땅속에 묻어 정화를 하기도 하였는데요. 이처럼 집안의 기운을 어지럽히고 혼을 부르는 녹슨칼 같은 물건들을 집안에 절대 두지 않았던 것이죠. 부산에 사는 박씨 가족은 할아버지가 물려주신 오래된 칼을 장식용으로 벽에 걸어두었습니다. 이 칼은 녹이 슬고 낡았지만 가족의 역사라는 의미에서 소중히 여겼죠. 하지만 칼을 걸어둔 이후 가족 간의 말다툼이 잦아졌고 특히 부부 사이에 불화가 심해졌습니다. 아들은 갑자기 폭력적인 성향을 보이기 시작했고 집안의 평화가 깨졌습니다. 풍수 전문가의 조언으로 칼을 붉은 천으로 싸서 창고에 보관한 후 가족 관계가 점차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기운이라고 해서 무시하는 것이 아닌데요. 집안의 좋은 운을 지키고 불길한 기운을 불러오지 않으려면 이런 물건은 반드시 정리를 해야 합니다. 만약 현재 여러분의 집안에 녹이 쓴 칼이 있다면 바로 버리고 새 칼로 교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이 칼이 조상님의 유품이나 의미가 있는 물건이기에 버리기 어려운 상황도 있는데요. 이럴 때는 칼을 그대로 두지 마시고 깨끗이 닦은 후에 붉은 천으로 싸서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붉은 천은 음기를 막고 귀신이 깃드는 것을 막는 강한 양의 기운을 가졌기 때문인데요. 작은 물건 하나라도 어떤 기운을 품고 있는지에 따라 가정의 운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니 알려드리는 내용을 꼭 기억하셔서 집안에 좋은 운을 지키고 나쁜 운이 들어오지 않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셋째는 장례식장에서 가져온 물건입니다. 이 물건들은 음기의 통로입니다. 요즘에도 장례식장을 다녀온 후 집 앞에서 소금을 뿌리거나 편의점이나 사람이 많은 곳을 들러 귀신이 따라오지 못하게 하는데요. 장례식장은 슬픔과 이별의 기운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곳에서 사용된 물건들은 강한 음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간혹 이곳에서 부익은 봉투나 쓰여 있던 물건을 챙겨 집에 가져가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이런 물건들은 장례식장에서 사용되었기 때문에 음기가 강해 집안으로 들이면 절대 좋지 않습니다. 예로부터 이곳에서 사용된 물건을 집으로 가져오면 그곳에 있는 음기와 잡기가 함께 따라올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 물건들을 집안에 두게 되면 가족들이 이유 없이 아프거나 집안에 불행이 닥칠 수 있는 것인데요. 실제로 장례식장에서 헌화한 조화를 집으로 가져와 꽃병에 꽂아두었는데 그날 밤부터 집안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고 가위 눌림이 심해지는 경험을 했다는 사례도 있습니다. 대전에 사는 최 씨는 친척의 장례식장에서 받은 기념품을 집에 가져왔습니다. 그 후 그는 매일 밤 악몽에 시달리게 되었고 특히 돌아가신 친척이 자신을 부르는 꿈을 반복적으로 꾸었습니다. 낮에는 극심한 피로감을 느꼈고 집중력이 떨어져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증상들은 그가 장례식장에서 가져온 기념품을 처분한 후에야 사라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장례식장에서 받은 물건을 사용한 후 가족들이 갑자기 아프거나 예상치 못한 불운이 연달아 닥쳤다는 경험담도 많은데요.
그만큼 장례식장에서 가져온 물건을 집안에 들이는 것은 가족들의 기운을 약하게 만들고 귀신까지 따라 들어오게 만드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무심코 집에 가져온 물건이 있다면 가족들의 건강과 운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지금 바로 정리하시는 것이 좋으니 이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 덕분에 더 많은 유익한 콘텐츠를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이나 궁금한 점을 공유해 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넷째는 죽은 식물입니다. 죽은 식물은 생명력의 상실과 기운을 정체시킵니다. 혹시 집안에 말라 죽은 화분이나 죽은 식물이 그대로 방치되고 있다면 지금 당장 치우는 것이 좋습니다. 식물은 원래 생명의 기운을 품고 좋은 기운을 순환시키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죽은 식물은 정반대입니다. 생명의 기운이 사라지면 그곳에는 반드시 음기와 나쁜 기운이 자리 잡게 되는데요. 즉 죽은 식물이 집안에 있으면 기운이 정체되고 가정의 운이 막힐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식물이 한 번도 꽃을 피우지 못하고 시들거나 아무리 관리해도 계속 말라버린다면 그 자리는 기운이 막힌 곳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죽은 식물은 꼭 치워주시고 그 자리를 깨끗하게 청소해주세요. 만약 그곳에 다른 식물을 놓을 계획이라면 생명력이 강한 스투키나 산세베리아 등을 두어 기운을 살리는 것이 좋습니다. 인천에 사는 이 씨 부부는 집안 곳곳에 화분을 두고 있었지만 바쁜 생활로 인해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많은 식물들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런 상태로 몇 개월을 지내면서 재정적인 어려움과 건강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죽은 식물이 많았던 거실에서는 항상 무거운 기운이 감돌았고 가족들은 그곳에서 시간을 보내기를 꺼려했습니다. 전문가의 조언에 따라 모든 죽은 식물을 정리하고 그 자리를 소금물로 깨끗이 닦은 후 생명력이 강한 새로운 식물들로 교체했습니다. 이후 집안의 기운이 밝아지고 가족들의 건강과 재정 상태도 점차 개선되기 시작했습니다. 살아있는 식물은 집안의 생기를 불어넣고 공기를 정화하며 긍정적인 에너지를 순환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죽은 식물은 이러한 순환을 방해하고 오히려 부정적인 기운을 모으는 통로가 될 수 있으니 집안의 식물 관리에 특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는 불을 피우는 초와 향은 영적 존재를 부르는 매개체입니다. 여러분, 밤늦게 켜는 초는 망자의 혼을 불러온다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초는 영적인 존재를 불러오는 역할을 하여 특히 조심해서 사용해야 하는 물건 중 하나인데요. 옛날에는 밤에 갑자기 초가 흔들리거나 이유 없이 꺼지면 그곳에 귀신이 지나갔다고 하였습니다. 특히 한밤중에 초를 켜두고 있으면 돌아가신 조상님의 혼이 찾아온다는 말이 있었는데요. 실제로 장례를 치를 때는 반드시 초를 밝혔는데 이는 망자가 길을 찾도록 돕기 위한 것이며 그만큼 초의 불빛이 영적인 세계와 연결이 된다고 보았던 것입니다. 또한 타담한 초는 귀신이 머물렀던 흔적으로 검게 그을린 초는 집안의 운을 막고 귀신을 불러오기 때문에 함부로 집안에 두면 좋지 않다고 하였는데요. 혹시 집에 사용하고 남은 초가 있다면 그대로 두지 말고 정리하는 것이 좋고 타담한 초는 흰천에 싸서 버리거나 물에 씻어 깨끗이 한 후 처리하는 것이 좋으니 이를 참고하셔서 가정의 좋은 운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강원도의 한 펜션에서는 분위기를 위해 매일 저녁 향초를 켜놓았습니다. 특히 한 방에서는 매번 향초가 이유 없이 꺼지거나 불꽃이 비정상적으로 크게 타오르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방은 과거의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신 분이 머물렀던 방이었습니다. 펜션 주인은 모든 향초를 정리하고 그 방을 정화의식을 통해 깨끗이 한 후에야 이상 현상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초나 향은 분위기를 위해 사용할 때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가능하면 해가 떠 있는 낮 시간에 사용하고 밤에는 사용을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사용 후에는 반드시 깨끗이 치우고 오래된 초나 향은 정기적으로 교체해 주는 것이 집안의 기운을 맑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여섯째는 출처를 모르는 물건입니다. 이러한 물건은 알 수 없는 과거와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누군가에게 받은 물건이지만 정작 어디서 온 것인지 모르거나
길에서 좋은 물건을 주워서 집에 들인 적이 있나요? 반지와 목걸이 등 어디에서 온지 모르는 물건은 어떤 기운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집에 두면 매우 위험한데요. 물건도 사람과 마찬가지로 기운을 가지고 있으며 사용했던 사람의 에너지가 그대로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불행이나 원한이 담긴 물건이라면 더욱 더 조심해야 하며 그 부정적인 기운이 고스란히 집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가족들의 건강과 재물운이 나빠지거나 집안에 큰 불운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특히 길에서 주운 물건은 귀신이 붙어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절대 함부로 집에 들이면 안 되는데요. 오래된 액세서리나 낡은 거울, 인형, 그리고 신발과 가방 같은 물건은 누군가의 사연을 갖고 있을 확률이 크기 때문에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울산에 사는 정 씨는 공원 벤치에서 발견한 아름다운 은반지를 집으로 가져왔습니다. 그 후 그는 계속해서 같은 꿈을 꾸기 시작했는데 꿈속에서는 한 여성이 자신의 반지를 돌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또한 그의 집에서는 밤마다 이상한 소리가 들리고 물건들이 제자리에 없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했습니다. 결국 그 반지를 발견했던 공원에 다시 가져다 놓은 후에야 이상 현상이 멈추었습니다. 정체를 모르는 물건이라면 집안의 운을 흐릴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판단하고 만약 불길한 느낌이 들거나 사용하지 않는다면 바로 치우는 것이 좋으니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물건을 집에 들일 때는 그 출처가 명확하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진 곳에서 온 것인지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귀신을 불러오기에 절대 집안에 있으면 안 되는 물건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알려드린 물건들은 절대 집안에 두지 않는 것이 좋으며 혹시라도 이미 가지고 있다면 빠르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좋은 기운이 가득한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물건을 정리하고 밝은 에너지를 유지하는 것이 좋으니 전해드린 내용을 꼭 기억하셔서 불운을 막고 집안의 운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영상을 주변 소중한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셔서 좋은 기운을 전달해 주세요. 복은 나누면 나눌수록 더 큰 행운과 복으로 나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집안에 좋은 기운을 부르는 방법도 간단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정기적으로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를 들이고 오래된 기운을 내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가능한 한 자연광이 집안에 잘 들어오게 하여 양기를 높이세요. 셋째, 생명력이 강한 식물을 키우면 집안의 에너지 순환에 도움이 됩니다. 넷째, 불필요한 물건은 과감히 버려 기운이 막히지 않도록 합니다. 마지막으로 소금물로 집안 구석구석을 닦아주면 나쁜 기운을 정화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실제로 광주에 사는 한 가정은 계속된 불운으로 고민하다가 집안 구석구석에 쌓여있던 오래된 물건들을 정리하고 소금으로 청소한 후 창문을 활짝 열어 환기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태양이 잘 드는 창가에 생명력 강한 식물들을 배치했죠. 놀랍게도 이런 단단한 조치 후 집안의 분위기가 밝아지고 가족 모두의 건강이 개선되었으며 새로운 취업 기회까지 찾아왔다고 합니다. 이렇게 작은 노력으로도 집안의 기운을 바꿀 수 있습니다. 집은 단순한 거주 공간이 아니라 우리의 에너지와 운명이 머무는 중요한 장소입니다. 집안에 좋은 기운이 가득할 때 가족의 건강, 재물운, 인간관계 모두가 좋아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늘 평온하고 행운이 가득하길 바라며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삶에 도움이 되는 풍수 정보와 운을 바꾸는 지혜를 계속해서 나누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세요.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